부항요법, 사열, 발포, 건부항. 모든 질병의 시작은 피가 못 도는 데서 비롯되고 치료는 피를 잘 돌게 해주면 끝이 난다. 1. 질병과 노화의 원인. 우리 몸은 혈액순환만 정상적으로 되면 웬만해선 병이 생기지 않는다. 건강이 나빠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혈액이 탁해지고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 피가 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오염된 것을 먹게 된다. 어떤 질병이든 결국 어혈이 어느 부위를 막고 있는가의 차이점에 불과하다. 개인마다 어혈이 더 빠르고 많이 형성되는 원인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혈이 특정 부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예손수기요법에서 유해물질의 제거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와 유사하다. 젊은 시절 인체 부품이 신품이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어혈이 생기는데 인체 스스로 어혈을 제거할 능력은 떨어진다. 4.16법은 인체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어혈을 밖으로 배출시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어혈의 개념과 제거해야 할 이유. 어혈은 모세혈관에 쌓이고부터 움직이지 않는 피로 찌꺼기가 된 죽은 피다. 피의 성분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각종 영양소, 수분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을 다하면 비장과 간 등에서 처리된 후에 신장으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일부 처리되지 않고 모세혈관에 쌓이게 된다. 그 성분은 지방질이나 단백질로 이루어져 시간이 경과하면 녹아서 엉겨붙어 연물처럼 되는데 이것을 어혈이라 한다. 어혈로 인한 질병이 있을 때 침뜸수기요법, 한약, 어혈방, 침법을 통해 어혈을 녹이게 되면 증상이 호전된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혈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젊은 사람들은 막혔던 모세혈관이 뚫리고 피가 돌게 되면 어혈을 해독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혈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혈과 섞여 피 전체가 더욱 오염된다. 이것을 막는 것이 사열부항요법이다. 3. 어떤 곳에 어혈이 많을까? 1. 상대적으로 피부 표면이 차가운 곳.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2. 피부색이 어두운 곳. 혈관이 막히면 45일 주기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래된 세포가 쌓이기 때문이다. 3. 모공이 넓은 곳. 음기인 땀이 배출되는 곳이자 차가운 부위이다. 차가우면 피가 돌지 않는 뜻으로 세포가 혈액이 아닌 모공을 통해서라도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모공을 확장한 것이다. 4. 피부가 경직된 곳. 어혈로 피가 돌지 못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세포가 긴장한다. 5. 뾰루지 기미 젖은 꽃이 많은 곳. 혈관이 막혀 백혈구가 접근하지 못하면 염증균이 자리 잡기 때문에 뾰루지가 생기는 것이다. 또 45일 주기로 세포 분열이 진행되지 못하면 수면세포가 누적되어 기미나 젖은 꽃이 생긴다. 6. 습기 많은 곳. 어혈로 피가 돌지 못하면 차가워져 습기가 생긴다. 7. 솜털이 많은 곳.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산소를 받기 위해 솜털을 밀어내고 굵고 강하게 자라게 한다. 또 혈액이 돌지 않아 차가워진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솜털이 자란다고 볼 수 있다. 4. 사열시 유의할 점. 1. 어혈이 잘 나온다고 욕심을 내 한꺼번에 많이 빼지 말자. 보통 사람은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의 혈액을 생산한다. 일주일에 1, 2회 실시한다면 이를 고려하자. 2. 눈에 보이는 혈관은 찌르지 말자. 눈에 보이는 푸른색 혈관은 생혈이 흐르는 곳이다. 어혈이 위치한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이다. 3. 한꺼번에 어혈을 빼면 체력이 딸린다. 개인적 체력을 고려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시간을 잡고 빼라. 4. 조혈 기능에 필요한 철분제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한다. 5. 사혈을 하면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죽염이나 천일염 등으로 염분 보충을 하라.
6. 사열을 위해서 사열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중환혈과 관원혈을 사열해주면 위와 장의 기능이 회복되어 음식물에 대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진다. 그런 뒤 장골능 위쪽과 간휴혈 또는 신유혈을 사열해서 어혈이 잘 나오면 신장 간 기능이 회복되어 이뇨와 조혈 기능이 좋아져 피의 생산이 많아진다. 이런 과정을 밟으면 사열로 혈액에 손실을 입어도 빨리 복원되어 체력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수술을 해야 할 사람, 임산부 어린아이, 70세 이상의 노인, 양약을 오랫동안 과도하게 복용한 사람은 피하도록 한다. 꼭 사열을 해야 한다면 노약자 60에서 80 혹은 질병의 상태가 깊은 사람은 24캡의 절반 분량으로 7일에 한 번씩 사열한다. 5. 생혈과 어혈을 어떻게 구분하나? 생혈의 피는 색깔이 선홍색으로 붉고 약솜이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농도이며 응고되는 속도가 어혈에 비해 몇 배나 느리다. 반면 어혈은 검으면서 묽거나 나오는 즉시 응고되어 화장지가 빨아들이지 못한다. 6. 어혈은 많게 생혈은 적게 나오게 하려면 1. 먼저 사열한 곳에 부항기를 걸어둔 다음 조금 있다 압을 풀고 2. 부항 자국이 남은 테두리 안쪽 제일 가운데에 침을 찌르고 10자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4-5군데 사침을 한다. 3. 압을 적당히 또는 충분히 걸어놓고 관찰해가며 주변을 마사지하거나 캡을 돌려 근육을 이완시킨다. 4. 혈이 동글동글 맺혀 있거나 조금 흘러나오면 잠시 후에 5. 캡의 압을 풀었다가 닦지 말고 다시 압을 걸어 당긴다. 어혈도 생혈도 안 나오는 상태로 조금 오래 두면 수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한다. 6. 천천히 압축기를 당기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당기면서 어혈이 나온다. 7. 그렇게 한자리에 2-3번 압을 풀었다 당겼다 한다. 8. 잠시 후 캡의 압을 풀어 솜으로 닦아보면 어혈이 나왔으면 솜에 뭉쳐 있으므로 반짝반짝 엉켜있고 생혈만 나왔으면 솜에다 스며든다. 9. 생혈만 나왔을 때는 침을 더 찌르지 말고 캡을 걸어 압만 당겨두고 본다. 생혈도 어혈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풀어 시침을 몇 번 반복한다. 10. 어혈이 나왔을 때는 처음보다 시침을 몇 번만 더 찌른다. 나온 어혈을 닦고 다시 2에서 10가지를 한자리에 5번 한다. 어혈이 나오는 양에 따라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면 된다. 8. 사열하기 전 내 몸 진단법. 쉽게 지치고 만성 피로가 있다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니 해결을 해달라는 신호이다. 2. 각종 근육통이 있다면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를 돌지 못하게 하므로 근육이 경직돼 있으니 해결해야 한다. 3. 두통이 심하다면 뇌 속에 산소 부족이다. 4. 모발이 가늘고 노랗게 변한다면 혈액 속에 산소가 높다는 것이다. 5. 피부가 건조해지고 산도가 높다는 것이다. 5. 피부가 건조해지고 마른 비늘이 떨어지거나 기미가 끼면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 뒷골이 당기고 열이 나면 뇌혈관이 터져 중풍이 온다는 것이다. 7. 무릎 관절이 붓고 통증이 온다면 피 속에 산도가 높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8. 관절에서 두둑 소리가 난다면 관절 사이에 골수가 없다는 것이다. 9. 감기가 자주 걸리면 목 쪽에 피가 돌지 못한다는 것이다. 10. 비만이나 체중이 불기 시작하면 신장이 잘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 술을 조금만 마셔도 몸이 달아오르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12. 눈 주변이나 입술이 푸르다면 간 기능 저하로 곧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이 온다는 것이다. 13. 생리통이 심하면 자궁 쪽에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것이다. 9. 사열자리 찾기, 중환혈.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인내심을 요하는 사열점이다. 원하는 만큼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 급체에는 중환혈과 격유혈을 사열한다. 관원혈, 골다공증, 빈혈, 근무력증, 기미, 검버섯, 검은 피부, 정력, 자궁질환, 윤기 없는 피부에 적용한다. 장골능 위쪽, 골반뼈 상단 1cm 위, 척추 3번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이다. 고혈압, 만성피로, 허리통증, 허벅지 당김, 정력 부족, 온몸의 신진대사, 하체 빈약에 쓴다. 이 자리는 몸의 뒤쪽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된다. 명확한 자리를 선정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해도 된다. 간유혈과 신유혈 자리는 위치가 비슷하긴 해도 효과는 나타나니 위치 선정을 두고 고민하지 마라. 간유혈과 신유혈 중간 위치에 사열을 해도 괜찮다. 신간혈, 간유혈과 신유혈 중간. 만성피로, 비만, 신장과 간의 질환. 중환혈과 서로 대칭의 자리에 사열의 위치를 정한다. 그 이유는 중환혈과 신간혈의 가운데 췌장이란 장기가 있는데 췌장의 어혈장애로 일어나는 당뇨병이 있다. 그래서 인체 가운데에서 위치한 췌장 주변 모세혈과 노혈 제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중환혈과 신간혈의 양방향에서 사열함으로써 췌장 주변의 어혈이 양방향의 압으로 인해 제거될 수 있다. 또 신장과 간장의 어혈은 신간혈로도 제거된다. 장골능혈과 신간혈은 특별한 질병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어혈이 쉽게 나온다. 그래서 이 두 혈을 마구잡이로 사열하면 체력이 소모된다. 중환혈과 관원혈에서 어혈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쳐서 잘 나오는 이 두 혈로 옮겨 사열하는 일이 없게 하라. 어떤 경우에는 조혈 기능부터 강화시킨 후에 사열해야 한다. 그리고 신간혈 사열 시에는 오른쪽부터 먼저 사열한다. 그 이유는 간장이 위치한 오른쪽에 어혈이 많이 나오는데 간과 신장 질환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장골능혈은 오른쪽과 왼쪽 다리 중에서 불편한 위치의 사열침과 보안기를 먼저 시술한다. 신간혈은 효과는 대단하지만 신중하게 시술해야 한다. 중환혈과 관원혈에서 어혈이 잘 나오지 않거나 많이 나온 후에도 특별한 호전 반응이 없이 음식 섭취 후에 체한 느낌이 계속될 때나 가슴과 명치 부위에 막힌 듯함이 있거나 식욕이 없을 때는 위장으로 들어오는 신경이 있는 혈자리인 신주혈이나 지양혈이 막혀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이 자리를 눌러보면 통증이 있다. 신주혈이나 지양혈이 위장으로 들어오는 혈이라면 중환혈은 위장에서 나오는 혈이다. 시술은 신주, 중환, 관원의 순서로 하되 신주혈을 먼저 사열한다. 중환 사열 후에 신주혈 사열은 의미가 없다. 반드시 신주혈 후에 2번의 순서를 지키도록 한다. 신주혈 부위를 충분히 마사지한 후에 보안기로 압을 걸고 1분 정도 좌우상하로 흔들어 뭉친 혈을 풀어주고 표시된 부분에 사열침으로 20, 30회 찌른 다음 다시 보안기로 압을 걸고 상우좌우로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시술하기를 1분, 2분 정도 한다. 발포부항요법, 발포부항요법이란 1. 부항을 붙인 자리에 물집이 생기는 것을 발포로 한다. 부항을 붙일 때 보통 10분 정도 붙였다 떼는데 심한 증세가 있거나 병의 뿌리를 뽑고자 할 때는 일부러 발포를 시킨다. 2. 부항 시술은 강제적으로 피를 뽑는 게 아니고 피 속의 노폐물만을 진공작용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다. 발포부항요법 실행 방법 1. 부항 발포를 시키는 자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육장 육부에 모혈이나 중요한 혈자리에 붙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것은 아픈 곳에 바로 붙이는 것이다.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모혈이나 유혈에
그 외의 통증에는 아픈 부위에 시술하면 된다. 2. 건강을 위해 붙이는 부항, 건부항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이기도 하지만 발포시키기 위해 붙이는 부항은 한 번에 두세 개를 넘지 않는 게 좋다. 부항 발포법은 그 굉장한 효과만큼 몸에 무리가 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보통 사람의 경우 두세 개 정도는 견딜 수 있다. 3. 부항 발포를 시작하면 기의 소모가 크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충분히 쉬고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병도 우리 몸의 일부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분리시키기 때문에 몸이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4.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발포를 시키려면 첫날은 2시간 정도 붙여야 한다. 첫날 발포가 안 되어도 다음 날에 되는 수도 있고 늦게 발포되는 사람은 일주일 뒤에 되는 것도 있다. 5. 첫날 발포가 되었으면 다음 날부터는 1시간씩 붙이도록 한다. 그러나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적당하다 싶으면 가감하라. 6. 부항을 붙여보면 쉽게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로션이나 물 같은 것을 발라 붙이면 잘 붙는다. 7. 처음부터 너무 세게 붙이지 말고 조금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붙였다가 10분쯤 지난 뒤에 다시 공기에 압을 더 빼준다. 10분, 20분마다 체크를 하도록 한다. 발포를 시킬 때는 세게 붙여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면 세게 붙이는 게 좋다. 1~2시간 붙여두는 동안에도 자주 살펴보고 느슨해졌다 싶으면 떼어서 다시 붙인다. 8. 발포가 되면 부항을 붙인 피부에 작거나 커다란 물집이 생기는데 부항만 붙여놔도 생기는 것이다. 2시간이 지난 뒤 부항을 떼고 이쑤시개 같은 것으로 터뜨리고 휴지로 닦으면 된다. 9. 부항 발포법은 한자리에서 보통 열흘 정도 동물이 나온다. 증세가 가벼운 사람은 5일 만에 끝이 나고 몇십 년씩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서는 2달 이상씩 동물이 쏟아진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물이 나오는 양과 날짜 수에 따라 자신의 병의 깊이를 짐작한다. 10. 부항 발포법을 설명해주면 어떤 사람은 몸속에서 유용한 물질도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몸에서 나오는 동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삼복더위에 발포를 시켜도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세균이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다. 11. 부항 발포법으로 생긴 상처에는 약을 발라서는 안 된다. 약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포를 시켜도 부항으로 생긴 상처는 약만 바르지 않으면 그대로 낫는다. 3. 부항 발포법 실행 방법 2. 부항 발포를 하는 동안은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게 좋다. 부항을 떼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조금씩 동물이 나오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옷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 아깝지 않은 것을 입어라. 2. 부항 발포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잘못되지 않을까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봐 시작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기우이다. 부항은 어떤 경우라도 사용하면 한 만큼 이득이 된다. 부항 발포하다가 사정이 허락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뚫어진 구멍에서 동물이 나올 만큼 나오다가 상처가 낫는다. 그러니 동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매일 부항을 붙여 완전히 치료를 마치지 않으면 상처가 조금 오래 간다. 3. 부항 발포를 시작하면 거르지 않고 매일 붙이는 것이 몸속의 동물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어서 좋다. 매일 부항을 붙이면 둘째 날부터는 동물이 빠져나와 부항에 고이게 되는데 병세가 심한 사람은 부항에 가득 차기도 한다. 4. 부항 발포법은 한자리에서 보통 열흘 정도 동물이 나온다. 6. 몸에서 빠져나오는 동물은 병의 상태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병세가 가벼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옅은 색을 띠고 병세가 깊은 사람은 짙은 색이 나온다.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상태도 병이 가벼운 분은 액체 상태이지만 어떤 사람은 젤리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방고체 상태의 작은 덩어리가 나오기도 한다. 7. 부항을 붙이는 중에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선홍색의 피가 나오는 경우는
부항을 너무 세게 붙인 경우이고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더러워진 나쁜 피가 제거되는 것이다. 8. 부항 발포를 하다가 끝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치료가 끝날 무렵이 되면 상처 부위 위에 까맣게 딱지가 앉는다. 어느 날 갑자기 부항을 붙여도 동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그 딱지는 2, 3일이면 저절로 떨어져 버리고 갈색의 흔적만 남는다. 그 흔적은 몇 개월이 지나야 없어지는데 나이나 개인차에 따라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가 다르다. 9. 부항 발포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서 하는 게 좋다. 침을 놓는 경우에는 정확한 혈자리를 알아야 되지만 부항의 경우에는 부항의 지름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부항 발포를 모혈 자리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혈만 치료해도 급한 병은 막을 수 있다. 통증이 있는 부분에 발포를 시켜도 병이 낫는다. 12. 부항 발포를 해도 샤워, 목욕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13. 부항으로 발포가 된 장기에 다시는 병이 들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치료를 한 후에 한쪽에 모셔두고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언젠가는 나빠진다. 4. 부항 발포요법 3. 1. 모혈과 유혈을 같이 발포시키는 방법이 정석이다. 부항 발포법을 사용할 때 몸의 앞쪽에 있는 모혈과 몸의 뒤쪽에 있는 유혈을 같이 발포시키면 병의 치료가 확실하다. 우리 몸의 각 장기가 앞쪽만이 아니고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뼈를 따라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가 모두 배열되어 있다. 등뼈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2곳씩 자리 잡고 있다. 2. 뒤쪽 혈자리는 폐를 치료하는 자리 같으면 폐유, 심장은 심유, 간은 간유하는 식으로 U자만 붙어 있기 때문에 찾기 쉽다. 3. 폐에 관계된 병이 걸린 것 같아 부항 발포를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앞쪽에 폐의 모혈인 중부를 양쪽 2곳 먼저 발포시키고 끝나면 등쪽, 뒤쪽 폐유를 찾아 2곳에 발포시킨다. 4. 간염을 치료하고 싶다면 앞쪽에 간과 담의 모혈인 기문과 일월. 간과 담은 음양 한 쌍의 경락이고 기문과 일월은 부항 한 컵에 들어간다. 기문과 일월을 좌우 2곳 발포시키고 끝나면 등 쪽에 간유, 담유를 좌우 2곳 발포시킨다. 이렇게 모혈과 유혈을 같이 발포시키면 효과적이다. 5. 그러나 모혈이나 유혈 한 가지만으로도 좋다. 모혈과 유혈을 같이 발포시키면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 그러나 모혈, 유혈 한 가지만으로도 괜찮다. 부항 발포를 하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한 가지씩 병을 고쳐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고쳐보겠다고 온몸을 발포시키면 정신을 잃을 수 있다. 특히 노약자는 조심하라. 배 부분과 등 부분을 따로 하라. 발포되어서 나오는 동물을 없애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지 허약하게 하기 위함은 아님을 명심하라. 발포시키는 중에는 섭생의 신경을 써라. 부항사열 놀라운 효과, 기혈순환과 배출의 비결. 필자 역시 손에 온기가 별로 없다. 애초에는 비위가 허약한 데다 간도 약해 지방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후에 더 중요한 이유가 갑상선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항사열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 비위와 기혈순환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판단 내렸다. 중환에 사열을 하고 나면 즉시 온기가 돌았다. 등 쪽의 간비자리와 장골능 부근을 사열하고 나면 더 확실하게 손에 온기가 올라옴을 느낄 수 있었다. 사열 이후에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비위는 사지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말단으로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다. 또 비위가 약하면 기혈이 비위로 몰리게 되어 사지까지 혈액을 배분하기 어려워진다. 몸에 염증이 많거나 모세혈관이 막히고
수승과광이 되지 않아도 기혈순환이 막힌다. 그런데 위장의 모혈인 중환에 사혈을 하면 먼저 비위가 정상화된다. 동시에 어혈이 가장 많이 몰려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부위에서도 사혈을 통해 고인 피를 뽑아내면 그 부위의 기능이 좋아진다. 그동안 여기저기 막혀서 기혈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특정 부위를 깨끗하게 만들면 혈액이 그 부위를 채우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혀있는 다른 곳도 뚫어지게 된다. 그런 효과를 보양사혈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혈 보양을 혼자 할 수가 없어 매주 지인과 함께 서로 해주었다. 지인은 젊은 시절 일터에서 입은 약한 각막 손상에 태음인의 간열, 그리고 날마다 마시는 술로 인해 눈이 충혈도 있었다. 최근 혈압도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환, 간과 신장의 중간 부위, 장골 위쪽에 사혈 보양을 하고부터 혈압이 정상화되었다. 눈도 정상적인 하얀색을 회복했다. 군복무 중에 무릎 관절을 심하게 다쳤는데 개선되었다. 전체적 혈액 상태를 개선하고 기혈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필자의 갑상선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정결요법도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사혈 보양은 독소 제거는 물론 몸속 찌꺼기로 남아 스스로 배출되지 못하는 어혈을 제거하고 막힌 곳을 뚫기 때문에 좋다. 그럼 침뜸은 어떤가? 침뜸을 통해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환자에 머물러 문제를 일으킨 어혈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 속의 독소와 모세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문제가 되는 질병이다. 그러니 어혈을 다른 곳으로 돌려 막힌 곳을 뚫는 작용이 주가 되는 침은 한계가 있다. 뜸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침뜸 자극으로 어혈이 몸속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노화 또한 일차적으로 장부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지만 장부 기능 감퇴는 피가 탁해지고 어혈이 쌓여서 출해된 원인이 크다. 그렇다면 사혈 보양은 불로장생 불로초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혈 보양 팁. 사혈 보양은 불로장생 회춘 치료법이다. 사혈 보양은 4분 정도, 건보양은 10분 정도 한다. 건보양은 흉복부보다 등 쪽을 한다. 건보양은 2, 3일마다 할 수 있다. 흉복부는 중부혈, 폐의 모혈과 유부혈 정도는 할 수 있다. 등 쪽은 동맥, 척추를 먼저 하고 이후에 장부 중심으로 한다. 수포가 생기면 발포 보양을 하면 좋지만 시술 편의를 위해 즉시 보양을 제거한 후에 일주일 후쯤에 다시 붙인다. 중환과 관원을 먼저 사혈한 후에 등 쪽에 간신 비폐 장골 등으로 넘어간다. 특히 당뇨, 암질환 등으로 혈액 생성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중환과 관열 사혈을 충분히 한 후에 뒤로 넘어가야 한다. 중환과 관원은 지방층이 두터워 어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등 쪽보다 지침 횟수를 더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좋다. 사혈 보양 간격은 일주일 정도로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곳을 5번 반복한다. 앞쪽 2곳에 뒤쪽 4곳을 넘지 않도록 한다. 뒤쪽의 경우 한 곳에서 어혈을 충분히 뽑은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처음에는 표피의 생피 위주로 출혈되다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몸속 깊이 정체된 어혈이 나온다. 1. 신유, 12늑골을 중지로 잡고 양엄지를 수평으로 동맥 위에 모아 잡았을 때 조금 위쪽에서 명문을 확인한다.
사양관에서 짚어 올라갈 수도 있다. 간유, 구근축 옆 1.5촌, 폐유, 삼신주 외방 1.5촌. 1. 상완 후면을 따라 삼각근과 견갑골 쪽으로 곧게 타고 올라가다가 견갑골이 끝나며 근육과 만나는 함몰 지점이 고황이고, 양쪽 고황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사흉추하임. 2. 먼저 견갑골 하단 양 옆구리 쪽을 중지로 잡고 양 엄지를 동맥 위에서 모아 잡은 뒤 조금 위쪽에서 7번 극돌 기하를 짚으면 칠지향이 된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 3, 4 흉추를 찾는다. 3. 동맥 쪽 견갑골 모서리 볼록한 곳 최고점 안쪽을 연결한 중점이 삼신주이다. 4. 양쪽 견봉을 잇는 선 위에 7대추가 있고 대추에서 차례로 짚어 내려와 삼흉추를 찾는다. 5. 1번처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견갑골이 끝나기 전 내측면 위에 오목하게 함몰된 모양이 보이는데 그 대각선 아래가 고황이고 양쪽을 고황은 연결한 중점이 사흉추하가 된다. A33 백회 손톱 및 일푼 혼절, 중풍, 두통, 뇌빈혈, 정신력 강화, 치매 예방, 고막힘. A28 소료, 모든 코병, 코감기. A24 염천, 감기, 언어장애, 인후두염. A20 천돌, 천식, 목감기, 기관지염, 갑상선염. A18 전중, 가슴, 심포의 모혈, 심통, 유즙분비 부족, 심과 폐의 문제, 화병, 기 부족. A16 가골, 명치, 심장의 모혈, 모든 심장병, 가슴 두근거림, 신경성 소화불량, 닭국질, 구토. A12 중환, 위장의 모혈, 모든 위장병, 모든 병의 기본 처방. A8 신골, 배꼽, 원기 회복, 아랫배가 아플 때 모든 내장병의 기본 처방, 냉증, 설사, 모든 장염. A6 성문, 3초, 자궁 질환. A5 관원, 소장, 단전, 소장과 자궁병, 만성 설사, 변비, 원기 증진. A3 중극, 방광, 방광질환, 성기능장애. A1 회음, 외생식기, 손목, 가로무늬에서 약 5cm 위. 생식기 질환, 항문병, 정신질환, 두부질환 등등. 남자 13, 68, 12, 16, 30. 여자 15, 68, 12, 16, 30. 플러스 F5. 추가할 때 N17 담, N18 간,